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간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리 더 이상 인상하지 말라라는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더는 금리를 올리기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했는데요. 이날 폭스뉴스에서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야기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압박 종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다음 주에 FOMC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함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여러 전문가들에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지난 7일에서 11일에 한 60여 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2차례 정도로 예상한다라는 이런 하향 조정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종합이 됐습니다. 그 전에 했던 설문조사에는 한 3차례였는데 내년에 한 2차례 정도만 상향할 것이다,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왔고요. 48%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내년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을 했고 12%는 3월이 아닌 4월과 5월 1일에 있을 이때에 올릴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28%는 내년 6월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둔화 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상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조금은 그전과는 달라진 스탠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확인해볼 이야기는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빙 무드가 조성되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골드만삭스에서는 3월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 타결되기 힘들 것이다라는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함께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결렬 가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것에 따라서 더 많은 관세가 찾아올 수도 있다. 라고 조금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가들이 내년 3월 1일에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시간 내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 있는 수입업자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데드라인을 앞두고 1월과 2월에 서둘러서 상품을 선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움직임들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러면서 3월 1일로 못 박은 무역협정의 시한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역시 이 무역협상과 관련된 이야기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다음 확인해 볼 이야기는 경제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들, 경제 비관론에 대한 이야기들 역시 이런 것들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낙관론이 좀 후퇴되고 있다라는 CNBC의 설문조사를 좀 자세하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CNBC 쪽에서 설문을 해봤는데 미국인들은 4분기 들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보다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휴 연말의 소비 시즌엔 오히려 지갑을 더 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미국인 802명을 대상으로 CNBC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훌륭하거나 좋다고 답한 비율은 8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50%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설문조사 장기 평균보다는 일단 높은 수치긴 하지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낮아지고 있는 수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미국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5포인트 내려간 31%를 기록을 하면서 역시 장기적인 추세보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부정적인 응답은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이지만 올해 연말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는 역시 많은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응답을 하면서도 연휴 시즌에는 지출을 더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인들의 평균 연휴 예상 지출 금액이 $1,100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 평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서는 최대 금액이었고요. 작년에 $907로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것도 뛰어넘는 수치여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수치도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 유럽 쪽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죠. 드라기 총재가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러면서 경기 전망의 하방이 더 커졌다고 분석을 하는 이야기까지 내놨습니다. 이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줄타기와 같은 아슬아슬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노르디아에서는요, 이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가 경제 상황이 양적 완화의 종료를 지지한다는 점을 설명한다고 하면서도 금융시장 유동성이 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이 갈팡질팡하는 좀 외줄타기 같은 기자회견이었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이 드라기 총재의 이야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잠시 후에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이 씨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